네, 달콤살벌한 취업 토크 1부에 이어서 계속해서 세 분의 대표님 수고해 주시겠고요. 또 2부에 함께 하시는 주식회사 잡담의 강현규 취업 컨설턴트 인사 나누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의 주제 공개할까요? 예, 자, 오늘의 주제는요. 입사 지원서와 자기소개서 작성법입니다. 네.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그렇습니다. 자소서. 네, 예. 일단 가고자 하는 기업과 직무를 정하게 되면 가장 먼저 하는 게 이제 입사 지원서 그리고 자소서를 작성하는 걸 텐데요. 1970년대와 80년대는 어땠는지 좀 우리가 좀 이야기를 나눠볼까요? 좀 옛날이긴 한가요? 보증해 주세요. 정말 고정해드립니다. 사실 이러지 않았어요. 사실 시중에 문방구 가면 이력서 양식이 있었습니다. 아, 맞아요. 팔았죠. 예. 그걸 가져다가 웬만한 회사는 그거다 써서 냈어요. 그 지침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강민혁, 이대성 이런 분들은 없었어요. 없어서 그냥 내가 해서 내는 건데요. 다만 수기로, 예. 10대 그룹이라는 이제 소위 이제 큰 기업들이 같은 날 같은 시기에 면접도 보고 또 같이 시험도 봤어요. 그때 그 회사인 경우에는 자기소개서 비슷한 뭐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는 좀 편했대.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우리나라가 기업적으로 그게 세팅이 잘 안 됐고 네. 경제 규모가 그렇게 88년 올림픽 이전까지는 우리나라가 그렇게 잘 사는 나라가 아니었거든요. 네. 그래서 그때 다녔던 사람입니다. 그때. 지금은 못 다. 지금은 원서 내면 떨어집니다. 아이. 바로 컴퓨터가 반응해버리죠. 아, 겸손의 말씀. 요즘이 네. 더 이런 거 쓰기가 까다롭다라는 말씀이신 맞아요. 거죠. 그렇죠. 요즘이 더 예. 어려워졌다. 좋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 붙는 사람들은 꼭 있게 마련이에요, 그럼요. 대표님. 예, 요즘에도 잘 되는 입사 지원서 자소서의 비결이라고 하면 뭐가 있을까요? 지원서하고 이력서의 차이를 알아야 될 것 네네. 같아요. 예, 지원서는 지원하는 기업에서 양식을 정해주는 서류입니다. 예, 이 얘기가 무슨 얘기냐 하면 공채 시에 지원하는 지원서 양식만 출력을 해놓고 비교해 볼 필요가 있어요. 예, 자기에 맞는 지원서가 있다는 것이죠. 예, 결과적으로 계속 출력을 해서 오버뷰 하는 것이죠. 위에서 이렇게 보는 거예요. 네. 그러면 자기에 맞는 서류를 고를 수 있고 비교적으로 본다면 업종, 기업, 그리고 직무 역량, 스펙 요 5가지로 모아지게 되어 있습니다. 예. 그렇군요. 그리고 입사 지원서를 작성하기 전에 우리가 좀 꼼꼼히 살펴볼 부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뭐 채용 인원부터 해서 근무지, 모집 직종, 자격 조건 이런 것들을 다 좀 꼼꼼하게 따져봐야 할 필요가 있죠, 강 대표님. 예. 의외로 정답은 채용 공고 안에 있어요. 네. 근데 우리 구직자들이 그 채용 공고를 보는 아무래도 내공이 부족할 수밖에 없겠죠. 아무래도 그런 설계해 본 경험이 없다 보니까. 네. 예를 들어서 채용 인원을 보면은 땡명, 그게 공명이라고 하죠. 그 다음에 공공명. 결과적으로 이거 아직 우리 회사에서도 이걸 좀 공개를 못하는 게 내부적으로도 확정이 안 된 상태에서 일단은 우수한 인력이 있으면 좀 더 뽑을 수 있다라고 유연하게 표기하기 위해서 그렇게 표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예를 들어서 경영 지원은 아무리 대기업이라고 하더라도 대부분이 이제 공명인데 우리가 이제 무식하게 이제 무조건 그런 쪽으로 지원한다. 좋은 방법은 아닐 수도 있어요. 우리 학생들한테 경영 지원을 포기하라는 것이 아니라 중장기적으로 경영 지원은 내부를 통해서 채용을 많이 하기 때문에 네. 다른 직무로 입사해서 넘어가는 뭐 이런 것도 필요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서울보다는 아무래도 지방이 좀 더 수월하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은데 또 경기권으로도 내려가기 싫어가지고 일부러 이공계인데 인문상경계 직무로 지원하는 제자들도 있거든요. 근데 저는 지금은 이제 그런 걸 갖고 무조건 잘못됐다라고 얘기하기보다도 가치관의 변화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그리고 또 하나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어학 기준이라든지 어학 기준 같은 경우에는 뭐 우리가 이제 보통 토스 5급이라고 한다면 한 단계 위면은 평균, 두 단계 위면은 어학에서 가점을 내가 받고 있구나 이 직무에서 그런 것도 확인하셔야 될 것 같고 네. 접수 기간은 당연히 여유 있게 내셔야 되는데요. 가끔씩 인사 담당자 협박할 때가 있어요. 늦게 내면 불이익을 받는다. 어떠한 불이익도 없습니다. 0.1초 전에 마감 시간 0.1초 전에 낸다고 하더라도 절대 불이익은 없어요. 대기업 같은 경우에는 일단 모집이 마감이 된 다음에 그 다음에 이 접수 번호가 부여가 되고 평가자가 이제 위촉이 되는 거기 때문에 먼저 낸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먼저 보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중견기업이나 외국계라든지 수시 채용할 때는 가급적 먼저 내시는 게 실제로도 유리할 수는 있습니다. 그래요. 공제 보세요. 공공명 있잖아요. 예. 만약에 이제 공공명을 99명까지 볼 수 있잖아요. 근데 반전에 이미 뽑아놨다고 보시면 돼요. 그거 확실히 말씀하셔야 됩니다. 이게 대기업에서는 공공명이 아까 강 대표님 말씀대로 명확하지 않은 숫자도 있지만은 반전은 뽑아놨다. 들어가 보면 아십니다. 낙하산이에요. 낙하산은 아니고 예. 되는 놈은 된다는 거죠. 이 부분은 좀 의견이 다른데요. 예. 대기업에서 미리 뽑아놓고 사람들을 모집하지는 않습니다. 네. 뭐 이제 예. 아주 특별한 경우는 있을 수 있겠죠. 뭐 예를 들면 우리 사업을 하는데 필요한 요직에 뭐 누구 자녀가 있다 이렇게 부탁이 들어오면 어쩔 수 없겠죠. 이런 경우는 제외하고는 미리 뽑아놓고
모집을 하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네, 저는 좀 다릅니다. 아,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네. 그 숨어 있는 헤드라인도 읽어야 된다는 뜻이죠. 그렇죠. 아주 네. 분위기 어색하고 좋습니다. 예. 자, 아무튼 뭐 다양한 의견들이 있을 수 있는 건데 네. 구체적인 정보들을 좀 지금부터 전해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입사 지원서를 작성할 때 우리가 좀 유념해야 될 부분 우리 강영규 컨설턴트께서 정리해 주신다고요. 예, 첫 번째는 성명은 과거와는 달리 한글로 작성을 하시면 됩니다. 한글. 예. 과거에는 한자로 많이 했죠. 네. 두 번째는 본적을 적게 하는데요. 본적을 적게 하는 이유가 있죠. 혹시 뭐 이분이 부모님을 떠나서 살고 있다면 만일의 사고에 대비해서 나중에 무슨 일이 있을 때 부모님에게 연락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을 위해서이고요. 또 하나는 이제 성장 배경에 대해서 좀 더 상세히 알게 하기 위해서 본적지를 적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에 발령을 낼 때는 가능한 본적지 위주로 낼 수 있는 이런 점이 있기 때문이죠. 마지막으로 연락처를 적을 때는 꼭 긴급 연락처를 기재하는 게 반드시 중요합니다. 네. 기본적인 사항들 꼼꼼하게 좀 그렇죠. 짚어주셨고 남자 같은 경우는 이제 병역 사항을 잘 적는 것도 중요하잖아요. 예전에는 뭐 학사 장교 출신이라든지 이런 경우에 좀 우대하던 시절도 있었는데 요즘에는 어떤지 궁금하네요. 이 사실 나이는. 예전에는요, 예. 보험 은행권이라든가 이제 왜냐면은 자신이 들어가서 많은 사람을 이렇게 컨트롤 직무는요, RT라든가 예. 학사장교, 석사장교들이 우대를 받았습니다. 사실 개인적으로 제가 말씀드리면 저 방위 출신인데요. 사실은 이분들이 너무 많이 이제 미리 뽑습니다. 근데 예. 지금은 너무 사회가 이제 복잡해지고 다양해지면서 이런 가점이 또 이런 뭐 가중치가 그렇게 있다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예, 지금은 그런 세대가 아니기 때문에 그러나 네. 7, 80년대만 돼도 장교 출신들은 우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측면을 본다면 지금 요즘 각 대학에서 보면 RT 지원을 하는 학생들이 많이 줄어들었다고 합니다. 바로 이제 그런 것들이 사회생활을 반영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예. 그런데 그 중에 이제 좀 소수의 경우에는 뭐 공익이나 이제 면제 받으신 분들 많잖아요. 근데 군대를 안 가기 위해서 생리를 뽑았습니다라고 솔직하게 쓸 수도 없고 예. 뭐 어떻게 쓰는 게 좋을까요? 사실 이것은 뭘 쓸 때는 진실성이 원칙이죠. 사실대로 적어놓고 내가 여차저차해서 이렇게 됐다라고 말해서 안 막히는 건 어쩔 수 없는 건데 그걸 거짓말 넣을 수는 없기 때문에요. 그래서 진실성 있게 밝힌 다음에 자기 소명을 하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그 회사에서 그것 때문에 오지 마라 그러면 그 회사를 안 가면 되는 거예요. 이런 배짱도 좀 필요합니다. 나를 안 뽑아? 그럼 나는 안 가겠다. 그럼 되는 거예요. 그래요. 역시 진실성이 좀 가장 기초가 네. 돼야 될 것 같고요. 또 어학 점수, 외국어 항목에 대해서 작성하기 전에 우리가 좀 주의할 점이 있다고요. 외국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예측해서 작성하지 말아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오픽이 현재 IL인데 IH로 예측해서 적는 경우. 그리고 뭐 토익 스피킹이 현재 6단계인데 7단계로 예측해서 쓰는 경우 이것만 주의하시면 되고요. 예. 구직자 입장에서 그 한 5가지 정도를 준비하시면 됩니다. 첫 번째 외고 점수를 인증한 기관이 어디냐 이거 좀 체크해 주셔야 네. 되고 두 번째가 인증일이 언제냐. 회사에서 뭐 6개월 이내, 뭐 3개월 이내 이런 것을 아마 요구할 네. 겁니다. 세 번째가 인증 외국어 영역이죠. 중국어냐, 뭐 일본어냐 이런 거. 네 번째가 인증 내용입니다. 네. 뭐 듣기냐, 말하기냐 이런 것들. 마지막으로 5번째가 인증 자격의 수준이죠. 뭐 5등급이냐, 6등급이냐. 요 5가지를 준비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리고 우리가 또 학력 사항 적을 때 의외로 간단하지가 않더라고요. 뭐 맞아. 편입하신 분들도 많고 본교인지 분교인지도 있고 좀 중요한 게 뭐가 있을까요, 대표님? 제일 복잡한 케이스가 바로 이 케이스입니다. 아마 우리 인사 담당자들도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케이스가 지금 대학교에서도 발생되고 있기 때문에 그 기준을 하나하나 만들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 지원자들이 굉장히 혼란스러워하는 경우가 꽤 있어요. 예를 들어서 캠퍼스 같은 경우에는 졸업장에 그 본교 졸업장이 또 나오는 데가 있어요. 그럼 그 학생들 같은 경우 물어봅니다. 내가 본교로 기재도 되느냐? 사실은 졸업장이 그렇게 나왔기 때문에 안 된다고 또 할 수도 없거든요. 왜냐하면 우리는 자격증, 이 졸업 증서를 기준으로 보기 때문에 또 어떤 데는 전과를 하게 되면 그 전
배웠던 학문에 대해 학점이나 뭐 학과목에 대해서 따로 기재가 안 돼 있는 학교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다양한 케이스가 있기 때문에 이런 기준 하나하나를 말 그대로 회사에서 다 지금 수립을 못한 상태거든요. 이럴 때 제일 좋은 방법은 뭐냐면 자기한테 일단 유리한 쪽으로 하고 단 메일을 보내놔야 됩니다. 내가 이러이러해서 이러한 기준에 의해서 특별한 가이드가 없었기 때문에 이렇게 기재를 했습니다라고 그 회사 인사 담당자에게 메일을 보내는 거예요. 나중에 문제가 발생했을 때 난 니네들한테 이미 확인을 했는데 근데 대부분 인사 담당자가 굉장히 바쁘기 때문에 그런 거 하나하나 반응을 못 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허위 기재라고 보기는 어렵고 잘못 기재된 거라고 판단하기 때문에 네. 그런 걸 갖고 허위 기재라고 해서 뭐 입사를 취소한다거나 그렇게 하는 경우는 많이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확인을 하시고 하되 가급적 자기한테 좀 유리하게 해야 되고 특히 유학생들 같은 경우에 학점이 아주 자기 멋대로예요. 뭐 미국 같은 경우, 영국 같은 경우, 뭐 중국 다 다르지 않습니까? 예. 그 학점 계산기가 다 좀 조금씩 다른데 자기한테 가장 유리한 것으로 선택을 하시고 일단. 이런 기준을 했다라는 근거만 명확히 갖고 있는다면 자기한테 더 유리하게 쓸 수 있습니다. 되게 이제 중요한 것이 예. 저도 한번 여쭤보고 세 분한테 편입을 많이 여쭤봐요. 편입을 이거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게 이제 절 거냐 말 거냐를 한번 세 분한테 한번 말씀드리고 싶어요. 편입은 적을 수밖에 없습니다. 아, 적을 수밖에 없습니다. 필수 사항이에요. 필수사항. 전 대학과 후 대학은 반드시 기록돼 있으니까. 있기 때문에 예. 그러면 이제 학생들이 많이 물어보는 것은 내가 편입 전에 사실 조금 안 좋은 대학이었는데 내가 진짜 공부 열심히 해서 좋은 대학 갔다. 네. 그럼 나는 어느 대학으로 성적을 평가받는 것이냐? 궁금할 수 당연히 있죠. 편입 후 대학으로 평가를 받지만 예. 일정 부분의 감점은 존재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 부분이 면접으로 이어지기도 하죠. 예. 그래서 면접에 가시면 꼭 편입한 이유를 물어보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뭐 학교가 안 좋아서 옮겼다기보다는 본인의 직무를 지향하는 직무가 다르기 때문에 이 직무를 위해서 더 배우기 위해서 편입을 했다라고 하면 훨씬 더 좋은 점수를 얻을 수 있을 겁니다. 네, 역시 좀 이유를 솔직하게 잘 설명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 또 입사 지원 항목에 보면 봉사활동이나 뭐 동아리 활동 등을 기재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런 부분에서는 조금 더 과장해서 적어도 될지 이런 게 좀 궁금해요. 네, 16시간을 뭐 36시간으로. 근데 이제 뭐 근본적으로 속이면 안 되겠죠. 네. 특히 요즘은 입사 지원서 항목이 면접으로 이어집니다. 그래서 꼬리에 꼬리를 무는 질문이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만약 거짓말을 듣게 되면 굉장히 곤란한 지경에 처할 수가 있습니다. 다만 자기가 한 활동에 대해서는 조금 과장 아니면 성과 극대화라고 표현을 할 수가 있겠죠. 좀 더 극대화해서 표현하는 것도 좋은 방법일 수 있겠습니다. 지금 자막에서 보시다시피 프로젝트를 수행했다. 그냥 단순하게 수행했다고 하기보다 프로젝트로 뭐 학교를 발칵 뒤집어 엎었다. 뭐 이런 경우는 굉장히 권장할 만한 사례라고 할 수 있겠죠. 예, 그렇군요. 그리고 조금 더 첨언을 드리자면 예. 예를 들면 열심히 헌혈했다 이런 것보다는 2000cc의 헌혈을 했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수치화해서 표현을 해준다면 아마 훨씬 더 와닿을 거라는 생각이 됩니다. 네. 그 인터넷상의 연애면 기사를 많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목으로 이렇게 사람을 맞아요. 낚는 방법에 대해서 좀 참고하셔도 좋은 방법일 것 같습니다. 네네. 그리고 입사 지원서 보면은 가족 사항 쓰잖아요. 이거 좀 불편해하는 분들 많아요. 사실 뭐 요즘 외국 같은 경우는 이러지 않는데요. 외국은 뭐 가족이 반절이 이혼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왜 이것까지 우리나라는 지금 외국에서 이제 유학 갔다 온 애들 이렇게 만나보면 이혼은 그냥 지 친구 다 이혼한 거예요. 그러니까 헤어질 건 별 문제가 아니는데 우리나라는 가족 사항을 이렇게 한다고 해서 옛날에 이런 게 있으면 연대 책임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연좌자라는 것도 있었어요. 그래서 북한에 누가 있다. 그럼 그분은 공무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 방식이 아니겠느냐. 그래서 이것들 물론 기업에서는 완전한 가정에서 완전한 인재가 탄생한다는 그런 기본적도 있겠지만 한 개인을 두고 해야 되지. 그리고 어렵게 태어나신 분들은 뭐 손해설 못 간다는 뜻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것들은 기업들이 조금 깨우쳐야 된다라고 저는 강력하게 주장하고 싶습니다. 네, 그래서 좋습니다. 지금은 사실 많이 없어지고 있습니다. 예. 가족사항을 없애고 있는 추세고 또 과거에는 이제 가족사항을 보는 이유가 사실 우리가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인맥도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네트워크가. 그래서 뭐 예를 들면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관공서에 있는 자녀라면 아무래도 혜택을 줘서 그런 힘을 이용하려고 하는 의도도 없지 않아 있었죠. 사실 요걸 가장 많이 했던 것이 이시 집안입니다. 이시 집안은 이걸 또 내놓으라고 해요. 또 리스트. 회사 다니면서도 내놓으라고 합니다. 물론 그건 뭐 나쁜 건 아니지만 예. 입사할 때 극악이 따진다면은 뭐 안 된다. 네. 지금 21세기입니다. 예. 맞습니다. 시대가 변하면서 달라진 부분들이 상당히 많은 것 같고요. 오늘 이제 달콤살벌한 취업 토크 입사 지원서 그리고 자소서 작성
지원법을 살펴봤습니다. 끝으로 이제 지금 얘기하지 않으신 두 분의 간단한 의견 들어보고 마무리를 좀 할 것 네. 같아요. 예, 마지막으로 취업 준비생들에게 어떤 이야기 꼭 좀 해주고 싶으세요? 오늘 주제에 대해서. 네, 오늘 참가하면서 저도 많이 공부를 했고요. 예. 이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인턴 지원식이 아닙니까? 그 2월 셋째 주부터 4월 셋째 주까지 그리고 공개 채용이 3월 달부터 진행이 됩니다. 가장 그 중요한 것은 아까도 얘기 나왔습니다. 병력, PC 활용 능력, 그리고 외국어 이거 사전에 걱정하지 말고 지원해놓고 서류 통과하는 쪽에 걱정하면 된다는 것이죠. 네, 그런 점을 먼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강민호 대표님도 오늘 끝으로 한번 정리해 주실까요? 예. 정리하면은 폭풍 지원, 멘붕 금지, 회사는 높게, 직무는 낮게. 이게 제 컨설팅 철학이거든요, 사실. 요점이네요. 예, 그래서 방금 이야기한 내용들을 몰아서 일단은 따지지 마시고 지원을 많이 하시고 작은 시련에 좌절하지 마시고 네. 그 안에 배우시고 그다음에 계속해서 자기 직무를 찾아가는 노력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오늘 이렇게 무료로 좋은 말씀 해주신 네 분과는 인사 나누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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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